산업적으로 보면요. 일단 반도체는 트럼프가 왔다 하더라도 뭐 보조금을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겠죠. 바이든이 떠나기 전에 뭐 인텔 포함해서 여러 나라, 여러 국가에 다 보조금을 줬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포함해서. 그거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럼 TSMC도 줄이겠죠. 특별히 우리만의 어떤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큰 이슈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반도체는 우리 2차전 특히 반도체의 경우에 나쁘게 생각하면은 자꾸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가 됐던 보조금 됐던 그 제품의 그 기술력을 유출하는 거를 차단하는 걸 너무 강하게 하게 되면은 경쟁이 붙다 보면은 수요가 죽을 수 있어요. 반도체 수요의 30%는 그 이상은 중국에서 나오는데 우리 중국에 판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의 수요가 계속 억눌리면은 우리한테도 결국은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토탈 어웨이러블 마켓 템 자체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빨리 짓느냐 못 짓느냐 보조금을 100을 받으려다 85로 받아갖고 이 비용이 많이 드느냐 이거는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고 다른 나라 TSMC도 다른 나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슈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하고 주가다 보면 수요가 줄 수 있어요. 경기가 만약에 골디락스로 안 가고 약간 주춤하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면 이슈가 되거든요. 보편관세로 미국이 중국을 때렸어요. 만약에 30% 때린다 합시다. 지금 그런 기대는 우려를 안 하고 있죠. 뭐 천천히 관세를 5%, 2%가 천천히 한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만 실제만에 어느 순간에 한 20% 때렸다 합시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드는 가전뿐만 아니고 휴대폰, PC, 서버 이거 미국 팔 때 관세가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 수도 있잖아요. 지속되면. 그럼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중국에 공급하는 반도체 어떤 그 공정 기술을 억제해서 중국을 못 따라오게 만드는 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지만은 보편관세나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서 파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은 우리한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가시화가 임박했다거나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그런 걸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수요가 있고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건 기술적인 제재고 그다음 보편관세가 일파만파 돼가지고 수요를 억누르고 내려간다는 폴캐스트까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는 건데 이거는 잠재적인 리스크긴 합니다. 2차 전지는 이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한테 주는 거 7,500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다만 희망을 하는 거는 100이라는 보조금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소비자한테 7,500불 깎아주는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이요. 무작정 갑자기 깎기에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주에 한국이건 어떤 업체건 다 거기 가서 공장을 짓거든요. 근데 그 수요나 그거를 완전히 없애린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기차 역시도 기본적인 수요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정책은 못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마도 약간 줄이는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근본적으로는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전기차가 팔리는 건 뭐죠?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하가 좀 돼가지고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가 제품이 적절한 성능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테슬라를 포함해서 여러 업체들이 전기차라든지 신제품 저가 나오는 게 2분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기 더 있잖아요. 저가 전기차 들어오는지 금리가 진짜 연초부터 빨리 인하가 안 된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름 지나기 전에 계속 금리는 내려가는지 골디락스 개념으로 이것이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수요에 더 중요한 거지. 역시 반도체처럼 보조금을 어떻게 한다는 그 베리언스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주가에 녹아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따라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미국이 우리나라나 이런 데 보조금이라든지 관세 매기는 거가 아주 크게 번지지 않으면은 지금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트럼프랑 같이 가는 거. 트럼프가 주창하고 우리가 같이 호흡 맞출 수 있는 거는 그거 역시 주가가 미리 좀 반영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눈치를 보고 또 그러긴 하는데 두 가지죠. 가장 큰 거는 조선이지만 정확히는 군함 관련되는 조선인가 됩니다. 방산에 섞여 있는 조선인데 조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이런 거잖아요. 심지어 삼성중공업. 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조선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조선이 러시아한테 뭐 LNG 선을 판다든지 이런 걸 제재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LNG 선을 팔 수 있는 회사가 위스원인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를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근데 걔네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것이 군함,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 하다가 MRO 그러다가 이제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되면서 조선주에 대한 거는 동해에서 가는 거죠. 그것도 뭐 결국 미국이 자기네 스스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우리를 계속 끌고 가지 않겠지만 당분간은 뭐 한 몇 년간은 간다는 측면에서 조선주는 주가가 반영된 측면이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신규 진짜 이거지만은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설명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조선주는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절대적인 레벨이 너무 빨리 갔는가 안 갔는가 요것만 생각하는데 트럼프하고는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거고요. 그 변압기는 미분의 LA 산불 아주 크게 난파되니까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더 송전, 배전까지 하면서 관련된 주식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뭐 현대중공업, 뭐 작은 거 산일전기, 일진전기 뭐 다 많이 갔죠. 물론 촬영하는 이 순간에 오늘은 폭락하는 주식 하나 있습니다. 대장주인 현대일렉트릭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건 아마 애널리스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원래 한 2,200억 흑자를 해서 한 4분기에 한 1,700억이 안 되게 나온 1,600억대 나왔거든요. 이 환율 이슈인지 어느 특정한 송전 변압기 따라가지 제품의 어떤 이슈인지 미국하고 유럽하고 어디에 무슨 선적이 미뤄진 건지는 내일 번역이 나와야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실적에 대한 변동은 있지만은 산업적으로는 조선하고 변압기가 그래도 방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와 달리 아기먼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올 한 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네, 일단은요, 시장에 대한 근처적인 도가 저는 당분간은 2,600까지는 못 가고 희망만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2,600 얼마입니까? 한 4%밖에 안 남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로 아침이나 오후에 튈 때 사면 안 됩니다. 튈 때 사면 안 되고 내려갈 때 사셔야 됩니다.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그리고 시기어를 올해 가을까지 볼 것인지 아니면 한 3주 단위, 한 3, 4주 단위로 할 것인지 본인의 성향을 아셔야 됩니다. 3, 4주 단위라 하면은 절대 올라갈 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6개월, 9개월, 올 가을까지 본다면은 포트를 따셔야 돼요. 짧게 빠지고 하는 건 3주 단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을까지 간다면 반도체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가 집어넣어야 돼. 반도체가 업사이드가 현재 가장 커요. 근데 이슈는 반도체가 하나가 아닙니다. 반도체 집어넣어야 되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제일 후발이고요. 금리가 인하가 확실해지고 미국이 그렇게 되면 2차 전지를 어느 순간 가야 되는데 2차 전지 맨 마지막인데 가는 거는 뭐로 봐야 되는 거냐면은 양극재보다는 테슬라가 잘 가는 건 테슬라 관련되는 주식이 더 나아요. 테슬라 관련된 주식은 센 업체는 LG 엔솔이고요. 조금 더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는 대주전자재료 LNF. 양극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요 2차 전지 있고요. 반도체는 핵심입니다. 근데 반도체 똑같지 않다 그랬죠.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소부장 하이닉스 선호입니다. 나중에 반도체는 따로 말씀드리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버티면 다 이렇게 보시고 섹터입니다. 그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다면 반도체가 한 25, 30 하면은 이렇게 가져가고 2차 전지는 5%나 트레이딩 당분간은 아마 1분기 지날 때 넘버가 나오면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내려갈 때만 사야 되는데 저는 조선하고 변압기를 비슷한 레벨로 놓을 것 같아요. 그 반도체보다는 조금 적게. 반도체가 25면은 요거 한 20, 15 하면 어떻게 되죠? 한 40되고 반도체가 65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한 70 정도 되죠.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이 마지막으로 중국이 회복될 수 있다. 그쵸? 중국이 이런 거 하면은 그러면 미국발 원래 화장품을 좋아하는데 중국발 화장품도 같이 가면 화장품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현재는 보이는 거라서 그렇게 반도체나 2차전 변압기하고 조선하고 같은 비율인데 현재 레벨에서 내려갈 때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영역일 수도 있지만 수출이 잘 찍히는데 중국발로 추가될 수 있는 화장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2차 전지는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트레이딩 이렇게. 근데 테슬라 관련되는 대주전자라든지 LNF 이렇게 가져가고 현금 한 35% 만약에 한국을 100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거고요. 뭐 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미국 주식 얼마 하고 한국 주식 인도 할지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